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가 생각하는 일자리, 즉 시니어의 일자리에 대한 사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곧 평생 직업이 사라진 시대, 어느 노인의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유,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노인들의 사유의 특징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후기 형식적 사고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일단 그 형식적 사고라는 것은 수학처럼 어떤 추론과 논리에 의해서 말이에요, 경험 없이도 어떤 습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인의 사고라는 것은 이 삶의 현장에서 세월과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경험적 지식이 많고, 근데 이거는 아마 요즘 말로 지혜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인적 사유의 특징은 대개 우리 주위의 친구들 보면 나이가 들으면 좀 더 너그러워져요. 좀 더 관점이 넓어지니까 좀 너그러워지더라고. 그리고 누가 말해도 노인이 좀 더 그런 지혜가 좀 생겨요. 또 좀 단순해지는 거. 왜냐하면 복잡한 삶에서 떠나잖아요. 현장에서 떠나니까는 좀 더 단순하게 세상을 좀 더 직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좀 더 토탈, 전관적인 지혜가 발전하지 않나. 그런 대부분 잘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대부분 노인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 그 형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저는 그런 특징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인공지능으로 위험에 처한 직업들. 뭐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럼 이런 걸 좀 더 재밌게 얘기한 사람이 이 브릴 요얼퍼슨하고 메가피가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Harnessing Our Digital Future. 우리의 그 디지털 퓨처를, 우리의 디지털 미래를 갖다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책인데, 여기 이 책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만물의 디지털화, 또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 그리고 융합적 형태의 혁신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책에 나왔을 때는 이 책이 상당히 좋았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요새 우리가 카카오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케인즈가 기술의 발달과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정 현상일 뿐 오래지 않아 사람은 늘어나는 소득과 기계의 효율성에 적응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미 1930년대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케인즈의 현인인데, 이 케인즈의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동시대의 어떤 여러 학자들이 일자리 없이 안락한 삶이 과연 더 행복한 삶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도 많이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케인즈 학설의 얘기를 뒷받침하는 얘기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풍요의 역설이라고, 패러독스 오브 플랜티죠. 경제가 성장하면 또 성장할수록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해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현실, 이거를 풍요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풍요의 역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풍요의 역설의 시대의 대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내가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그 풍요의 역설 시대의 대안이라는 것은 성장 갖고만은 안 되고, 성장보다는 인간들이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성숙에서 나온다. 쉽게 말하면 독점, 지배, 소유, 과시, 사치보다는 작은 과실이라도 함께 즐기며 경쟁을 넘어서는 공유와 협력이 AI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며 성숙의 표시이다. 많은 그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그런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전부 다 아마 이런 개념을 중점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비판도 오고 대안을 얘기해야지 인기가 있지 그렇지 않은 영화는 아마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 내 또래 나보다 좀 젊지만은 그 좋아하는 학자 중에 이 벨기에 출신의 그 필레 필리페 판 파레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도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왔어요. 롯데 호텔에서 강의도 했는데 이 양반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의되는 시대가 됐다. 그걸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에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19세기가 노예 해방의 시대라 그러면은 20세기는 보편적 선거권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21세기는 기본소득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느냐 하는 우리의 야당 현재 지도자 이재명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고맙고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일자리에 대한 사유,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사유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요, 미래 사회를 지배하는 기술의 속성을 살펴볼 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직업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명확한 관념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불안해서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안정적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해서 일생의 업으로 삼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 미래는 평생 직장은 물론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이게 많은 미래학자들의 얘기예요. 물론 보수의 어떤 공무원들이나 또 어떤 그런 뭐 특수한 직업은 좀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는 학교 선생님도 위험하고 아마 공무원조차도 다 프리랜서가 공무원은 좀 틀리긴 틀리겠죠. 사회가 안정돼야 되니까. 그래도 공무원조차 위험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의 그러한 현실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직업관이 아니겠느냐. 이게 내가 이것저것 그 직업에 대한 책을 보면서 또 내가 그 50% 세대들한테 오랫동안 강의도 해오면서 느낀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에 무슨 뭐 커피점을 만들든 식당을 만들든 다 대부분 망하게 돼 있어요. 현실에서.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특히 나이 들은 사람이 오랫동안 한 직장에 있는다는 것은 힘들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낫죠. 나이들은 시니어가 시니어를 바라보는 입장은 아마 현실을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업 및 직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거기 좋은 충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요약을 해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최신 기술 수용과 이를 통한 새로운 과학의 발견이다. 나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어느 맥도날드라든가 어떤 그 새로 신세대들이 다시 드나드는 뭐, 뭐 카페라든가 이런 식당을 가보면 이거는 뭐야 전부 전자로 주문을 하잖아요. 자기가 못하면 물론 전문의한테 부탁하면 잘 해줘요.
난 내가 몇 번 해보니까 뭐 쉽게 들어갈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첨단 직업을 갖고 있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어떤 기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과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미세 수술에 수술용 로봇을 활용한 것처럼 활용을 해서 수술하는 게 잘 나가는 의사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자신의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접목시킬 방법을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인 최신 기술을 수용하라 이런 얘기. 두 번째는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은 뭐 이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유연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생 학급자로서의 태도를 필요하다. 아까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표면에 어떤 비행기 그 조종사, 부조종사 사진을 내 찍었는데 보냈는데 이 옛날에 그 비행기 항법사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꼭 필요한 직업 아니에요. 근데 GPS 들어오고 이 GPS를 개방하면서 항법사가 필요 없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도 이제 여자들이 조금만 훈련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거대한 비행기도. 다만 안전을 위해서 좀 보조 조종사가 필요하겠죠. 이런 변화가 다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도록 덕성과 신뢰를 갖춘 사람이 되자. 다시 말하면 로봇의 침투, AI의 침투는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소수의 사람이 담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잘 협력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현대 모든 사람이 평가하는 상하, 좌우가 모두가 평가하는 시대인데 꼭 필요한 거는 어떤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의 덕성과 신뢰를 갖춘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직업을 말이에요. 대부분의 작업이 기계하고 알고리즘의 위임을 하는 상황에서도 주요하게 고려되는 작업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AI 시대의 어떤 인간의 덕목이다. 사람의 노동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럴수록 세상이 삭막해지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가장 기대하게 되느냐?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시대일수록 자기가 어떤 그런 직업적인 어떤 뭐 코딩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간적인 이런 특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능력은 심플하게도 옛날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이 되고 그리고 특히 사회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 맺기를 잘하면 좋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미래에 필요한 직장인의 능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욱 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말이에요. 국가에 대한 정책을 어땠으면 좋냐. 우리가 어떤 국가 지도자들한테 기대하는 거죠. 또 이거는 정부 세계적 NGO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개별 국가에 외롭게 존재하는 시민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정치는 뭐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 유발 하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그 제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가 이 친구 책을 내가 아주 좀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는데 그중에 직업에 대한 핵심적인 결론은 이거였어요. 일자리보다 인간을 보호해라. 이게 물론 하라리가 한 얘기는 아니고 스웨덴의 어떤 노동 정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자리보다 인간을 보호해라. 어차피 대부분의 일자리는 유동적이고 사라지기 쉽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국가의 정책과 철학은 뭐냐?
일자리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이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물론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지금 내 손자들이 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얘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핵심 아젠다는 뭐냐? 지금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극심한 변화와 혼란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보호하는 등의 새로운 스토리를 쓰는 일이다. 이미 영화나 이런 데서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 미국에 이번에 그 상 받은 영화가 뭐죠? 거기에 왜 이번에 그 누구야? 그 유명한 상 받은 한국에서 어떤 저기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들은 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다 험한 시대에 인간적인 특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 다큐멘터들이 또 그런 소설들이 이제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예를 들면 말 정책에서 기본주택이라든가 기본소득, 기본의료 이런 걸 갖다가 이거를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 바로 자식들, 손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생각이다 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요. 따라서 지금 요새 그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쥐들 나라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갖다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좀 안 될 것 같아요. 쥐 나라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기 동맹국의 이익도 좀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자국의 민족주의 또 혹은 또 종교적 이야기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그 특수한 기독교인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어떤 글로벌 시티즌 세계 시민이 되어가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들의 인간 세상에 기본적인 필요를 모두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동양은 물론 전통적으로 뭐 대동사회라는 게 있는데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정리한 유명한 시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 틱낙한이라는 거. 아주 바짝 마른 노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모든 조상들과 모든 앞으로의 세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조상들과 미래 세대들을 해방시킬 때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마음을 다하여 대제에 접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대들 수 있으면 내 안에 미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큰 방향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큰 방향을 어떻게 알고 이 세상을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모든 정책이 단순한 일자리를 서로 경쟁을 해가고 서로 그 소수의 어떤 공무원이 되거나 이런 친구들만 직업의 안정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됐으면은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요. 일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떤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그 기본소득이나 이런 어떤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 저는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한 그런 일자리에 대한 저의 사유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입니다. 감사합니다.